안녕하세요. 자료구조 시간입니다. 자, 전 시간까지 스택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는 자료구조 모습을 했죠. 그래서 스택이라고 하는 거는 인풋이 들어가는 곳과 출력이 나가는 곳이 동일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입구와 출구가 동일한 모습, 이쪽으로 차곡차곡 쌓일 테고 또 위로 터진 위쪽으로 이제 쌓아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제일 입구와 출구분을 나타내기 위한 이게 끝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위에다 쌓아 올리든지 요 위에 이 가장 위에 있는 걸 빼내든지, 그래서 그거를 탑이라고 하는 이 위치를 나타내는 변수를 하나 써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갖다 집어넣는 걸 갖다가 푸시라고 하는 동작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 푸시라고 하는 함수 또는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메소드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빼내는 걸 갖다가 팝이라고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도 팝 메소드다. 이와 같은 모습을 스택이다라고 하는 스택 자료 구조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이와 같은 거에 대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스택의 저장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서 이와 같은 걸 갖다가 배열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연결 구조체를 쓸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배열을 쓰는 걸 가지고 위주로 얘기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해야 될 게 이 푸시라고 하는 동작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집어넣을 건데 배열이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 배열 공간이라고 하는 게 있죠. 따라서 이 한없이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넣는 공간에 한계가 있다 그죠. 그래서 더 이상 집어넣을 수 없은 상황. 다시 말해서 집어넣으면 넘쳐버리는 상황. 그런 걸 갖다가 오버플로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버플로우에 대한 검사를 필수적으로 해줘야 되겠죠. 데이터를 집어넣기 전에 이 여유 공간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 그걸 다 오버플로우다라고 얘기하죠. 반면에 팝이라고 해서 뽑아내기 위한다라면은 일단 자료가 있어야지만 뽑아내겠죠. 그래서 이 가장 밑에 있는 끝부분에 해당되는 걸 알겠죠. 그래서 이 더 이상 자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놓으라, 꺼내라 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갖다가 언더플로우라고 얘기하죠. 오버플로우와 언더플로우에 대한 검사를 반드시 푸시에서는 오버플로우, 팝이라고 하는 데서는 언더플로우 검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이 오버플로우나 언더플로우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강제 종료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해야 될 거는 푸시라고 하는 이 동작하는 이 함수 또는 메소드의 동작 알고리즘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팝이라고 하는 메소드 또는 함수의 동작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리즘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푸시에 대해서 보죠. 푸시 알고리즘. 자, 푸시 알고리즘의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 이 오버플로우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스택 공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거를 생각해 보자. 자, 스택 공간은 이 두 가지로 만들 수 있다 그랬죠. 1차원적인 공간인데 요거를 배열을 이용해서 쓸 수 있다. 이제 1차원 배열을 써서 할 수 있고 또는 연결 구조체를 쓸 수도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배열을 써보자. 그리고 공간의 크기가 n이다라고 가정해 보자. 그죠. 근데 또 뭐가 필요하냐면 어디가 가장 데이터가 있는 것 중에 윗부분이냐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입구와 출구가 동일하다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 변수가 하나 필요한데 그 변수가 탑이라고 하는 이 스택에 또는 자료가 있는 것 중에 가장 윗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겠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 스택이라고 하는 거를 배열로 썼다라고 한다 그러면
C 언어 같은 경우는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게 되겠죠. 그래서 n-1까지 자료가 들어가겠다. 그렇죠. 자, 이런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어떻게 일단 푸시라고 하는 거, 이건 어떻게 정하냐면, 제일 먼저, 배열의 크기를 정할 거니까, 스택 사이즈라고 하는 정수, 또는 제 일반적으로 정수를 정의할 적에는, 선언할 적에는, 다 대문자로 쓰는 걸 원칙을 하는데, 제가 그냥 제 소문자로 썼어요, 여기서는. 여기가 추천안이다, 이거죠. 그다음에 여기 안에 스택에 들어가는 자료들이 어떤 형태냐이죠. 그래서 그거를 캐릭터를 한번 넣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스택이라고 하는 1차원 배열이 있다. 그리고 그 1차원 배열의 크기는 스택 사이즈라고 하는 걸로 명명하겠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스택 사이즈.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10개 공간이 선언된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가장 윗부분에 해당되는 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어야 되겠다. 어디가 가장 윗부분이냐라고 하는 거. 그거를 탑이라고 하는 변수인데 0부터 자료가 들어가니까 결국은 최초의 값은 초기 값은 마이너스라고 하는 걸로 주자라고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푸시라고 하는 알고리즘은 어떻게 되는지 써보도록 하죠. 푸시라고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매개 변수에 있는 값을 스택에다가 있는 거 위에다가 계속 추가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자료는 어떤 자료만은 스택에다 넣을 거냐면 캐릭터라고 가정하자 이거죠. 그리고 그때 자료의 이름이 다시 말해서 변수, 매개 변수가 데이터라고 가정하자.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거는 공간을 넘어가지만 않으면 상관이 없죠. 그래서 공간이 넘어갔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게 뭐냐면 탑이라고 하는 변수를 보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탑이라고 하는 변수가 스택 사이즈를 아까 10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는 인덱스는 0부터 9까지죠. 따라서 스택 사이즈보다 값이 크다라고 하면 뭐 하면 되냐면 강제 종료시켜 준다. 그래서 강제 종료시켜 주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exit이라고 하는 명령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0.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 exit이라고 하는 이 함수는 C언에서 제공되는 함수가 아니라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처리해 줄 부분이다. 나중에 배우시겠죠. 이걸 시스템 컬이다라고 했겠죠. 근데 그냥 갑자기 섞어버리면 정리가 돼버리면 무슨 의미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죠. 따라서 프린터문을 하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이 꽉 찼으니까 스택 사이즈를 늘려가지고 다시 컴파일 하든지 프로그램을 재조정하시오라고 하는 뜻에서 stack is overflow라고 쓸게요. 이렇게 해서 프린트문을 해서 프로그램 작성한 또는 실행한 사람한테 문제점이 있음을 알려줘야 되겠죠. 자, 만약에 탑이라고 하는 게 이 스택 사이즈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스택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자료를 넣어주면 되죠. 어디다 넣어주냐면 현재 있는 자료 그 위에다 넣을 거죠. 그럼 가장 자료가 있는 위치는 누가 갖고 있냐면 탑이라고 하는 변수가 갖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현재 갖고 있는 것보다 하나 더 큰 위치에다 이렇게 넣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택은 어떻게 하냐면 0번 다음에 1번 이런 식으로 값이 커지는 쪽으로 증가한다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팝이라고 할 적에는 점점점 탑 변수가 하나씩 작아지는 걸로 하겠다. 따라서 추가하는 거니까 이 탑 변수 값을 하나 더 추가하고 거기다가 이 탑이 가리키는 이 배열에다가 원하는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 그게 데이터라고 하는 매개 변수로 들어온 부분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주 간단하게 푸시라고 하는 스택이라고 하는 거에 그 동작, 메커니즘 이런 걸 메소드다라고 하죠. 그래서 스택이라고 하는 클래스에서의 이 그 동작하기 위한 거. 그래서 메소드가 푸시라고 하는 게 하나 있다라고 하고 이때 스택에는 반드시 캐릭터 형태의 자료만 저장하는 걸로 가정하는 걸로 했다 이거죠, 여기서. 자, 필요하면 정수를 쓰셔도 되겠고, 또는 캐릭터 스트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런 것들을 모아만 하나의 스트럭처 문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팝. 자, 팝이라고 하는 이 알고리즘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데, 팝 알고리즘에서 아까 얘기하기를 없는데도 더 꺼낼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언더플로우 검사를 반드시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때도 스택에 해당되는 그 크기가 정해져야 되겠죠. 따라서 이 스택에 해당되는 거를 캐릭터로 정하고, 그 다음에 이 초기에 탑 값도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는 걸로 가정하고, 알고리즘을 쓴다면 탑이 가리키는 거니까 가로 안에 탑에 어떤 값을 넣어줄 필요가 없죠. 그리고 팝에서 가져온 어떤 형태는 저장한 게 캐릭터 값들이니까 캐릭터가 리턴 되겠다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여기서 이 언더플로우 검사를 해야 되겠어요. 언더플로우 검사를 하려면 탑이라고 하는 게 이 가장 위에 있는 자료의 그 위치를 가리키고 있다 이죠. 근데 점점 감소해가지고 0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10개다라면 0, 1, 2, 3, 4, 5, 6, 7, 8, 9까지만 저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0이 가장 데이터가 있는 것 중에 가장 아랫부분이니까 초기 상태는 마이너스라고 하는 값을 주자라고 하죠. 그리고 이 그 갑자기 끝내버리면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모르니까 인쇄를 해줘야 되겠죠. 문제점에 대한 거. 이게 스택 is underflow라고 하는 거. It's empty. 이렇게 써도 되겠죠. 스택이 비었는데 더 꺼낼 게 없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스택의 탑이 가리키는 내용을 가져와야 되겠죠. 따라서 이와 같은 걸 하기 위해서는 가져올 어떤 값을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가 1000원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다가 캐릭터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데이터 1000원을 하나 하고 이 스택에 탑이 가리키는 부분에 있는 내용을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값에다 넣어주자. 그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데이터는 삭제된 거하고 똑같으니까 탑이 하나 아래로 이렇게 감소서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탑은 탑 빼기 1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리고 리턴 어떤 걸 리턴하냐면 데이터 변수 값에 해당되는 걸로 리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그 팝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이 스택과 그 팝을 스택에서 푸시와 팝을 이용해서 자료들이 추가되고 하는 것들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료 구조 중에 또 하나 굉장히 많이 사용된 자료 구조 중에 하나가 Q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스택은 여기까지 하고 Q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이게 우리 책에서는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Q. 저희 큐가 이 당구장에서 치는 그 큐대라고 하는 그 치는 막대기 이것도 같은 단어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그 큐라는 그 막대기보다는 줄서기라고 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어요. 하나의 줄서기보다 줄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줄이라고 하는 거는 이 처음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은 그 앞 사람 바로 전에 온 사람 뒤에 붙어야 되겠죠.
그리고 제일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나가게 되는 순서가 되죠. 그래서 이 큐의 모습을 보게 되면 스택과는 달리 이렇게 이 줄이 있다라고 한다면 줄이 서 있는 그 차례다라고 하죠. 그런 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삽입과 삭제가 같은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삭제는 제일 먼저 온 거에 대한 서비스를 해주죠. 그래서 이쪽을 헤드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테고, 이 삭제, 삽입이 되는 부분을 테일이라고 하는 걸로 얘기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또는 앞쪽부터 나간다라 해서 이걸 갖다가 영어로 프론트라고 그러고, 뒤쪽이다라고 해서 위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구조를 보게 되면 줄서기 하는 거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잖아. 먼저 온 사람한테 먼저 서비스를 해주는 거가 원칙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자로 선입, 선출의 어떤 구조다라고 얘기해요. 선입, 선출 구조. 그래서 영어로 first in. 그럼 제일 먼저 왔다는 얘기죠. 먼저 들어왔고 그 사람한테 제일 먼저 나간다. 그래서 first out. 그래서 이걸 영어로 FIFO라고 얘기합니다. 자, 읽을 적에는 FIFO라고 읽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I가 들어가면 그냥 다 통일해서 E로 발려고 하죠. 그래서 FIFO, FIFO 그럴 수가 있는데 뭐 그거 틀린 건 아니겠지만 이 대표적으로 영어권 사람들은 FIFO라고 읽고 영어 사전에도 FIFO라고 되어 있습니다. FIFO라 해서 못 알아듣지는 않겠죠. 뭐 그건 상관없고요. 아, 그럼 반대로 조금 전까지 했던 Q가 아니라 스택에서는 제일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는 false in 이 아니 그 false in은 마지막에 나가죠. 그래서 이 그 false in last out이다라 해서 그거는 LIFO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LIFO라고 하는 말은 잘 안 쓰는데 Q에서 FIFO, FIFO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Q에서의 동작을 보게 되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죠. 네, Q의 동작. 다시 말해서 Q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다라고 하는 데서 해야 될 것들이 뭐냐 보면 첫 번째가 이 그 데이터를 삽입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줄 서는 거니까 사람이 서는 줄이 다르면 사람이 줄 서기에서 입장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 입장한 사람 중에 한 명한테 서비스를 해줘서 그 줄에서 빼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데이터 삭제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저희 그 스택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죠. 푸시에서는 공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더 자료를 집어넣으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죠. 그리고 오버플로우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자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꺼내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언더플로우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두 가지에 대한 검사해야 되겠죠. 삽입 공간이 있는지. 삽입 공간이 있는지 검사해 보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료를 하나씩 하나씩 빼내가는 거예요. 서비스를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병원이었다라고 한다면 다음 들어오세요. 다음 들어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외쳐봤자 목만 아픈 거죠. 그래서 이 그 비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이 언더플로우라고 하는 걸로 얘기하죠.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다. 자, 데이터 삽입에 대한 이름을 add q라고 하는 걸로 보통 많이 쓰고 이걸 갖다가 이 삭제를 delete q라고 하는 이름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삽입 공간이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 is full 그다음에 q가 지금 이 공간에 있는지 여유 자료 공간 삽입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 비어 있는지에 대한 거니까 is empty queue라고 하는 이제 그 하나의
이 함수 동작을 만들면 되겠죠. 또는 메소드 동작을 만들면 되겠다. 자, 이제 이걸 하기 전에 Q에 대한 동작을 보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제 구현할 것인데 이때 사용하는 이 또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배열을 이용한 이 그 Q 구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개 공간을 만들면 혼동스러울 테니까 4개에 해당되는 Q 공간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4개까지 줄 설 수 있다, 차례가. 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고, 이 그 앞쪽부터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지만, 자료 처음에 저희 그 들어오면, 여기가 앞쪽 부분이다라고 그죠. 그리고 이 뒷부분이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Q3 쪽에 해당되는 걸로 자료가 들어가죠. 그럼 거기에 떡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비었어? 그럼 한 칸 또 왼쪽으로 또 앞에 비었어? 그럼 또 왼쪽으로 그래야죠. 어디까지 가냐면 Q에 0번에 해당되는 데까지 가서 거기까지만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동작을 한번 보자. 그래서 앞쪽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헤드라고 그리고 뒤쪽에 있는 걸 갖다가 테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이 Q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거를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표를 하나 만들어 보죠. 그래서 하나가 헤드라고 하는 이 그 변수는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의 부분, 그 다음에 꼬리 부분에서 자료가 입력되는 부분, 그리고 Q 공간에 해당되는 걸로 0 부분, 그 다음에 1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2에 해당되는 거, Q에 3에 해당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Q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가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이 동작에 대한 설명을 하나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설명 부분, 다시 말해서 동작과 관련된 설명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써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 초기 상태에서는 Q가 비어있는 상태죠. 그래서 Q에 0이나 1, 2, 3 다 자료가 없는 거죠. 그러면 헤드하고 테일은 어떤 걸 가리키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0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A라고 하는 자료가 삽입됐다라고 가정해 보죠. 그래서 A라고 하는 걸 갖다가 문자 하나, 캐릭터라고 하는 걸 보자. 그러면 이 들어오는 입구 부분이 건드려진 거지 출구 쪽으로 나간 게 없으니까 출구는 마이너스 1 그대로 있는데 입구는 어떻게 되냐면 어디 갖다 놓을 거냐면 0번에 갖다 놓을 거다. 그래서 현재 테일이 마이너스 1이었으면 그거 증가된 데다가 A라고 하는 하나의 값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또 B라고 하는 게 삽입이 됐다라고 한다면 자료가 빠져나간 게 없죠. 따라서 헤드는 그대로고 어디에 들어가냐면 1번 위치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0이었던 게 하나 더 증가돼서 1이 되겠죠. 그러면 A는 그대로 있고 그 다음 오른쪽에 B라고 하는 그 2번 위치에 1번 위치에 B라고 하는 자료가 삽입이 되겠죠. 자, 하나 더 해서 C라고 하는 값이 또 삽입이 됐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 그러면 헤드는 그대로고 이 삽입이 되는 부분은 테일이 가리키는 거 다음 위치에다가 자리를 차지하게 만들면 되겠죠. 따라서 A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B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B였으니까 2번에 해당되는 값인 여기다가 C라고 하는 값을 넣어주면 되겠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한번 삭제를 한번 해보죠. 삭제를 하게 되면 뭐가 삭제되냐면 A라고 하는 자료가 삭제가 되겠죠. 그래서 삭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 그 테일 부분은 상관이 없고 헤드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자료가 삭제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출구는 가장 왼쪽에, 입구는 가장 오른쪽 부분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빠져나갈 건 A라고 하는 값이 빠져나가야 되죠. 근데 A가 어디냐면 0번에 있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하나 더 큰가? 그래서 0의 위치에서 데이터가 빠져나가니까 B가 1번 위치에 있고 C가 2번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B 앞에 다시 말해서 스택의 0번 공간에는 자료가 들어가 있지 않은 형태가 됐어요. 좌로 밀착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자료를 하나 더 삭제했다고 한다면 삭제라고 해선 테일 부분을 봐라. 그러면 2번 다음에 3번에 해당되는 공간에 있는 자료가 이 삭제가 되겠죠. 따라서 이해하지 2번에 있는 거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3번이 테일이 될 거다. 따라서 헤드 부분에 삭제가 되겠죠. 따라서 0번 다음에 1번 값에 해당되는 게 삭제가 될 거죠. 그래서 이 B라고 하는 자료가 삭제가 되고 C는 그대로 남는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삭제를 따르면 이번에는 C라고 하는 값이 삭제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C가 있는 위치가 일단 들어온 게 없으니까 테일은 그대로고 삭제되는 거는 헤드가 가리키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는 2번의 위치 값을 하게 되면 이분의 그 C라고 하는 자료도 삭제된다라는 걸로 알 수 있죠.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보니까 헤드라고 하는 변수, 자, 여기 헤드와 테일이라고 하는 이 변수가 동일하다. 자, 이거 이퀄로 쓸게요. 그러면 동일한 경우 또 헤드하고 이 테일이 똑같은 값이었다라고 한다면 Q는 어떤 상태냐면 Q가 빈 상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헤드하고 테일이 같은지만 계속 보면 되겠다. 뭘 가지고 했을 때냐면 이 비었는지에 대한 검사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Q라고 하는 건 어떻게 만들어질 건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 Q에서 사용되는 이 여러 가지 메소드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Q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선언을 해야 되겠죠. 공간 크기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define 문을 이용해서 상수는 이겁니다라고 하는 걸로 쓰게 되겠죠. 자, 이제 제대로 써서 보통 상수를 정의할 때 상수의 이름은 다 대문자로 쓰는 걸 원칙으로 한다. 권고안이다 이거죠. 그래서 max q 사이즈 이 q 사이즈를 100개라고 하자 이거죠. 그 다음에 캐릭터로 자료가 들어가는데 어디에 들어가냐면 Q라고 하는 배열로 들어간다. 여기에 그 Q 사이즈를 100으로 정했으니까 여기에 맥시멈에서 맥스 Q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그 Q 공간은 100개까지 줄을 설 수 있게 이 여유 공간을 갖고 있구나 또는 타이트한 공간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로 얘기할 수 있겠죠. 다음엔 헤드하고 테일에 해당되는 거다. 항상 머리 부분에서 자료가 빠져나가는데 헤드가 됐을 때 초기값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었다. 그 다음에 테일이라는 변수도 마찬가지죠. 초기값은 다 마이너스 1로 일단 하고 얘기해 보자. 두 번째 해야 될 게 Q가 empty인지 이런 검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했던 것들 보니까 비어 있을 때는 헤드라고 하는
이 포인트 값과 테일이라고 하는 포인트 값이 동일하면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헤드 이퀄 테일이라고 하는 걸 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자료가 비었습니다라고 하는 걸로 확인해 볼 수 있겠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Q가 꽉 찬 경우죠. 그래서 Q가 꽉 찬 걸 full이다라고. 이때는 뭘 가지고 하면 되냐 하면 계속 그 테일 부분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테일 값이 오른쪽 이동해서 맨 마지막 값까지 가면 되죠. 포인트 그 배열의 맨 마지막에 포인트 값. 따라서 테일이라고 하는 변수가 이 q 사이즈 그걸 갖다 max q 사이즈라고 정했어요. 근데 이 C 언어에서는 인덱스가 0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00개다라고 하면 0부터 99까지죠. 따라서 이걸 하나 빼줘야지만 되겠다. 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 스택이라고 Q라고 하는 거가 비었는지 꽉 찼는지에 대한 검사를 집어넣어서 Q에 데이터를 삽입할 때 알고리즘은 어떻게 되고 Q에서 데이터를 삭제할 때 또는 꺼낼 때 알고리즘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Q가 있으면 일로 들어가는 이런 함수를 addQ라고 가정하고 있는 게 빠져나가는 것 같다가 delete Q라고 하는 이름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add Q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Q에 이 데이터를 삽입하는 경우에 대해서 보자. 자, 이걸 add Q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써보죠. 그러면 이 삽입만 해줄 거니까 여기다가 써야 될 거는 add q라고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 삽입할 데이터 자료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료들은 캐릭터 값으로 들어가는 것들만 있다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뭐 해야 되냐면 삽입할 거니까 오버플로우 검사를 해야 되겠죠. 오버플로우 검사는 어떻게 쓰냐면 헤드라고 하는 거하고 테일 중에 테일을 쪽으로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삽입할 때마다 하나씩 늘어나게 되겠죠. 따라서 이 테일이라고 하는 변수가 이 그 q 사이즈 빼기 1까지 가는지에 대한 검사를 한다. q 사이즈 빼기 1 이렇게 한다 했죠. 자, 이 조건이었다면 더 이상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려면 프로그램의 컴파일을 다시 해줘야 돼요. q 사이즈나 이 뭐 스택 사이즈나 이런 식으로 늘리듯이. 그래서 여기다가 더 이상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 문제가 뭐냐면 q가 꽉 찼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내보내고 강제 종료시켜 줘야 되겠죠. 그냥 가게 되면 답이 틀릴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테일이 가리키는 데다가 값을 하나씩 그 삽입하기도 하고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이는 이 그 오른쪽 꼭지 부분에다가 더하기 1을 해서 한 칸 더 확보해 놓고 거기다가 이 자료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게 뭐냐면 이 꼬리 부분이 가리키는 데다가 데이터 값을 집어넣어 주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그 Q에서 자료를 하나 삽입하는 거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 다섯 번째 Q에서 이 데이터를 하나 삭제하는 거 하나 보죠. 그래서 데이터 이 삭제하는 모습에 대한 걸 보자. 자, 삭제를 하려면 뭘 가지고 보냐면 일단 이 그 헤드라고 하는 변수가 이제 그 여기서 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다음에 또 뭐냐면 이 그 왼
아까 했던 것처럼 이그 큐에 그 꽉 찼는지 아니면 비었는지에 대한 검사 중에 빼버릴 거니까 비었는지에 대한 검사를 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거는 값을 읽어 드릴 거니까 리턴 값이 딜릿 캐릭터를 하고 그때 메소드 이름을 이거 그 딜리트 큐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 큐가 비었는지에 대한 검사를 할 적에 어떻게 했었냐면 아까 그림을 그려드렸죠. 헤드하고 테일 값이 동일하면 이거 큐가 비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큐가 비었으니까 빼내가려고 하지 마라.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써서 강제 종료시켜주고 exit에서 강제 종료시켜주는 거죠. 자, 만약에 그 헤드하고 테일이 같은 값이 아니다라면 그 데이터를 삭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삭제는 어떤 변수가 가리키는 거냐면 헤드가 가리키는 부분에서 이 자료가 삭제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하나 더 오른쪽 값을 가리키든지 하고 아니면 이그 같이 이동한 가지고 하는 거 좋겠네요. 그다음에 리턴하고 이 큐에서 그 헤드가 가리키는 이 변수 내용을 삭제해 버리면 되겠다. 이렇게 한다 했죠. 자, 그런데 아까 그림을 보게 되면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여기가 Q였는데 처음에 A가 여기 삽입이 되고 그 다음에 A가 있고 B가 있었죠. 그 다음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거는 삽입 A라고 하는 걸 삽입하고 B를 삽입하고 C를 삽입했다 하죠. 자, 이번에 삭제라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A가 없어지고 B하고 C만 남죠. 그 다음에 또 삭제를 하게 되면 C만 남는다. 그 다음에 또 삭제를 하게 되면 다 빈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모습에 대한 걸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빈 공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왼쪽으로 밀착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공간이 4개밖에 없으면 아주 큰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이 그 큐에 공간을 수억 개 썼다 또는 수백 개만 쓴다 해도 이동하는 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삽입과 삭제 시마다 큐의 포인트 값이 이동해야 되는 문제점. 그래서 여기 요 경우에 그림으로 보듯이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이렇게 생긴 Q에서의 문제점인가 뭐냐면 삽입과 이 삭제 시마다 이 Q의 포인터들이라고 하는 포인터들이 점점 오른쪽 이동하죠.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이 그 테일의 위치가 삽입하는 거니까 이 Q의 가장 큰 사이즈 빼기 1의 위치까지 위치까지 이동해서 이 여유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쪽에 여유 공간이 있었죠. 불구하고 Q가 이 full인 줄 아는 걸로 잘못된 상태로 오인한다. 이제 자,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아까처럼
이런 표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포인터를 가져 하나가 헤드라고 하는 포인트와 그다음에 삽입이 되는 테일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리킨다. 그리고 여기에 Q가 4개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가정했었죠. 4개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것들 이렇게 됐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Q에 2번, Q에 3번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 보자 이거죠. 초기는 다 비어 있으니까 다 마이너스 3죠. 이게 초기. 자, 여기서 이 자료를 하나 삽입했어요. 그래서 add q 해서 a라고 하는 값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어디 들어가냐면 테일이 가리키는 부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현재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보다 하나 더 증가시켜서 0번 위치에다가 a라고 하는 값을 삽입한다. 그 다음에 add q에서 이번에는 b라고 하는 값을 삽입해 보자라고 한다면 테일이 가리키는 것 다음 위치에다 삽입한다. 그래서 0번이니까 1번에다 삽입해서 여기 b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add q에서 c라고 하는 값을 삽입해 보자. 그렇죠. 그러면 역시 헤드는 빠져나갈 때 얘기고 삽입할 적에는 테일이 가리키는 부분인데 현재 가리키는 것 다음 위치에다가 여기다가 데이터를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앞쪽은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있겠죠. 하나 더 해서 head q d라고 하는 걸 하나 더 삽입했다라고 한다면 삭제가 아니니까 헤드는 그대로 테일은 현재 2번 다음 값 다시 말해서 요 3번의 위치에다가 d라고 하는 값이 들어간다. 그래서 a는 그대로 b도 그대로 c도 그대로 이렇게 됐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하나 삭제를 해보려고 그래요. delete q 이렇게 쓰죠. 그러면 삭제를 할 적에는 어떤 변수 또는 포인터와 관련되냐면 헤드와 관련돼 있다 하죠. 헤드가 마이너스 1이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0번에 있는 값을 삭제하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테일은 그대로 있으니까 0번 값이 삭제가 됐으니까 B, C, D는 그대로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A가 없어진다. 자, 하나 더 해서 이번에 또 삭제를 해보면 0번 현재 위치였는데 0 다음 거 1번. 그래서 B가 없어지고 C하고 D가 남죠. 자, 또 하나 딜리트 하게 되면 이번에는 1이 아니라 요거 다음 거 하나 증가된 거 2번에 있는 위치값을 삭제해라. 따라서 이 C가 없어지고 D 하나 남게 되죠. 자, 한 번 더 하게 되면 delete q 하게 되면 2가 아니라 이번엔 요거 하나 더 증가된 3번 이렇게 돼서 완전히 값이 다 삭제가 되는 거죠. 이 경우에 보게 되면 3하고 3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empty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테일이 어떻게 되냐면 max q 사이즈 빼기 1 또는 이렇게 되죠. 자, 이 조건은 뭐냐면 Q가 꽉 찼다는 조건이죠. 따라서 이게 3이니까 이거 꽉 찼네. 더 이상 못 집어넣어. 그 다음에 이 경우도 꽉 차서 못 집어넣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왼쪽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이동할 때 그 소모되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런 그 이동해야 되는 이거 이동 좌로 이동, 좌로 이동, 좌로 이동. 이런 이 좌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시간 손실을 가져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결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좌로 이동할 필요 없이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그래서 첫 번째, 이 그 좌로 이동 없이 이 그 해결하기 방법. 해결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Q의 모습을 원형으로 한다 또는 환형으로 한다. 형으로 이거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펼쳐져 있던 이런 모습을 이렇게 환영의 모습으로 바꿔서 쓰겠다 하죠. 6개 공간이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서 이 부분을 Q의 0번, 그 다음에 이 Q의 1번, Q의 2번, Q의 3번, Q의 4번, Q의 5번 이렇게 이 환영 모습을 바꾼다 하죠. 이거는 그 선형의 모습이죠. 그래서 선형을 쓰지 말고 환영의 모습을 쓰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나 하면 이 그 Q의 자료들을 삭제할 때마다 왼쪽으로 이동할 필요 없다. 자, 이렇게 되면 삭제마다 이 그 자료들 이동이 불필요. 자, 그림에서 보게 되면 왼쪽으로 이동했죠. 자, 이렇게 불필요하게 만든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조금 이 그 단점이 있다면 공간 하나는 안 쓰는 걸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 들어가는 비용, 다시 말해서 시간에 들어가는 비용들, 자료 이동, 이거보다는 공간 하나 안 쓰는 것이 훨씬 낫다 이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환영의 모습을 가지고 하겠다. 그럼 환영의 모습은 어떻게 이 그 Q가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가지고 하나의 예를 가지고 보도록 하죠. 저희가 0번부터 Q3, Q4번, Q의 5번의 위치였다. 자, 이게 헤드하고 테일 값이 초기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면 아까 보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왔었죠. 이제는 0으로 쓰는 걸로 한번 해보자 이거죠. 또 하나 Q의 모습을 자료가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0번, 1번, 2번, 3번, Q의 4, 그다음에 Q의 5번 이렇게 됐다라고 하고 여기에 A, B, C 이렇게 자료가 들어갔을 때 헤드 포인트 값하고 테일 포인트 값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A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는 거 바로 앞에를 가리키는 걸로 가정하고 그 다음에 테일은 제일 끝에 그 자료를 포인트하는 걸로 가정하자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앞쪽이 되는 거고 이게 뒤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은 요거보다 하나 더 아래 값에 하나 더 작은 값을 가지고 헤드 포인트 값을 갖는 걸로 이렇게 설계하고 그 다음에 테일은 데이터가 있는 그 위치 값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5번 다음에 이 5번 다음엔 0번이 되죠. 5번 다음엔 0번이 되죠. 그래서 5 다음에 0으로 5 다음에 0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포인트 값을 이 테일 포인트들이 하나씩 하나씩 증가하기 위해서는 테일을 더하기 1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5 다음에 0으로 가기 위해서 Q에 해당되는 사이즈의 나머지 값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함수, 모드 함수라고 하는 게 C1에서는 퍼센트를 쓰니까 여기다가 max Q 사이즈라고 하는 걸로 나눠줘야 되겠죠. 이 경우는 Q가 몇 개로 되냐면 6으로 돼 있죠. 그래서 6이라는 걸로 나눈 나머지 값이니까
6보다 더 작은 값이라 되어 있죠. 0, 1, 2, 3, 4, 5라고 하는 거가 될 테고 헤드도 마찬가지 헤드 값에다가 더하기 1 하고 나서 이 그 Q의 사이즈로 나눈 나머지 가지고 이렇게 포인트 값을 계산해 주는 걸로 찾아야 되겠다라자.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이 될 테고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Q가 비어 있을 적까지는 됐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떤 거냐? 그 Q의 0번, Q의 1번, Q의 2번, Q의 3번 이렇게 됐을 때 이 1번부터 자료가 들어가서 A가 들어가 있고 B가 들어가 있고 C가 들어가 있고 D가 들어가 있고 E가 들어가 있다. 이때 헤드 포인트는 얼마가 되냐 하면 A가 제일 앞쪽이니까 요거보다 하나 더 작은 값이다라고 했죠. 1번보다. 따라서 0이라고 하는 값이 돼야 될 테고 테일은 그 자료가 있는 끝에 위치다라고 하니까 5라고 하는 값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자료가 A가 들어가 있고 B가 C, D 이렇게 돼서 하나의 공간 요거 남아 있는데 이와 같은 상태다라고 해도 Q는 꽉 찼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Q가 꽉 찬 상태가 이렇게 생긴 모습도 Q가 꽉 찬 경우다. 자, 그럼 요것만 Q가 꽉 찬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도 Q가 꽉 찼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번에는 자료가 여기에 E, F, G, H, I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자 이거죠. 그리고 자료들이 E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헤드 값은 어떻게 되냐면 제일 앞쪽에 있는 것보다 하나 더 아래 간다 그랬죠. 따라서 5가 가장 앞쪽이니까 4라고 하는 포인트 값을 갖고 있고 테일은 맨 마지막 자료가 있는 위치 포인트 값 그대로 갖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뭐냐면 Q가 꽉 찼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공간을 보게 되면 이런 공간 하나를 안 쓰고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경우에 보게 되면 Q가 full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Q가 full이 됐을 경우는 어떻게 이 체크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 특별한 경우 Q full에 해당되는 걸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empty에 대한 건 어떻게 찾을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 해서 이 환영의 어떤 모습에 이런 Q의 모습은 어떻게 삽입하고 삭제하는지에 대한 알고리즘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